우주. 그곳은 가끔 놀랄 만한 현상이 일어나는 신기한 장소입니다. 그 중에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실로 파괴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무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런 대변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충돌.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를 완벽하게 조화로운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앉아 있고 모든 천체는 언제나 제대로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이러한 고정관념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태양계처럼 차분한 항성계에 있는 행성들의 궤도는 실로 안정되어 있는데 그 규칙적인 공전에는 외부의 힘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옆의 항성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성들이 궤도를 벗어나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행성의 수가 상당히 많은 새로운 항성계에서는 행성의 궤도가 훨씬 무질서하기 때문에 충돌이 잦습니다. 현재 행성 간의 충돌이 실시간으로 관측된 적은 없지만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로부터 300광년의 거리에 있는 양자리 BD 플러스 20307이라고 하는 쌍성계에서는 지금부터 10년 전 우주의 먼지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 이것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두 행성의 충돌 흔적이라는 가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대변동의 결과 두 행성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성끼리의 충돌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밤이라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지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행성 테이아와의 충돌의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달에 의한 것입니다. 달은 행성 테이아와의 충돌 시 지구에서 분리된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구는 고생을 조금 하긴 했지만 이 충돌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지표는 장렬하는 용암의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테이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현재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다른 동영상에서 다양한 가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초신성. 초신성 폭발은 전문가들이 아는 한 특히 파괴적인 대변동 중 하나입니다. 초신성이 될 수 있는 항성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태양의 8배에서 10배, 가능하면 그 이상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항성의 모든 물질이 한꺼번에 분출하게 되고 대변동의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 물질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게 됩니다. 이론상 행성은 불타서 수치되거나 완전히 증발합니다. 만일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절망적일 것입니다. 폭발 후의 항성은 질량이나 화학 조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대변동의 불꽃에 쌓여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는 항성도 있는가 하면 남겨진 심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흥미롭게도 초신성 폭발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주된 공급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원소는 항성이 활동하고 있을 때나 폭발할 때 여러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이후 대변동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 혹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까지도 대부분 과거 초신성이라는 화류를 거쳐온 셈입니다. 감마선 버스트. 믿기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구는 항상 보호된 상태입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실로 위험천만한 얇은 감마선 빔으로 언제든지 지구를 뚫어버릴 수 있는 천체가 존재하는데요. 이 빔은 감마선 버스트라 불리며 지구 대기의 절묘한 화학 조성 밸런스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오존을 분해해 유독한 질소 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급격한 기후변화나 많은 생물의 DNA 손상, 기타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방사선을 내리쬐는 우주 광선총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마선 버스트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초신성 폭발로 남겨진 항성의 심이 붕괴하거나 중성자별끼리 충돌하거나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충돌하는 등 꽤 희귀한 이벤트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날 때 두 방사선 빔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방출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감마선 버스트는 상당히 드문 현상인데요. 관측사상 은하계에서 감마선 버스트가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모두 은하계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학의 수십 년간은 우주의 규모로 보면 대단한 시간은 아닙니다. 지구 역시 과거에 감마선 버스트의 일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난 오르도비스기에서 실루리아기의 대멸종의 원인이 된 것이 이 감마선 버스트였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때 해양 생물 속의 45에서 60%, 그리고 해양 생물 중에 85%가 사라졌는데 당시 바다는 생물들에게 주요한 저장 장소였다고 합니다. 블랙홀의 분출. 초신성 폭발보다 파괴적인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블랙홀의 분출밖에 없습니다. 쏟아지는 것은 모두 삼켜버리는 블랙홀. 그 일생은 의외로 불안정하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중성자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블랙홀도 강차 권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차 권반은 서서히 가열되면서 블랙홀과 펄사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끝없이 돌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어떤 작용에 의해 이 물질의 일부는 종종 발사되고 이른바 상대론적 제트, 우주 제트를 생성합니다. 이온화된 물질로 이루어진 이 제트는 왜 상대론적이라고 불릴까요? 바로 제트에 포함되는 입자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체는 두 상대론적 제트를 정반대 방향으로 방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나 퀘이사는 매우 강력한 제트를 방출합니다. 때때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어떤 이유로 인해 평소보다 강력한 제트를 방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린 자리에 MS0735.6 플러스 7421 은하단을 찍은 사진에서는 직경 60만 광년에 걸친 거대한 두 공동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공동은 은하단 중앙에 위치한 은하의 양끝으로 뻗어 있으며 이 은하에게는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초강력 상대론적 제트의 방출이나 일련의 방출물에 의해 이 공동에 포함되는 물질은 모두 태워집니다. 뱀주인 자리에서는 더욱 파괴적인 분출 흔적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은하 중심에 있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떤 이유로든 상태가 이상해져서 초강력 X선을 사방으로 방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은하계 15개 분에 해당하는 광대한 우주공간의 물질을 모두 태워버리며 우주공간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은하 쓰나미. 비교적 최근 전문가들에 의해 은하 대변동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는 은하 쓰나미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강차 권반에 포함된 물질과 플라즈마가 초강력 X선을 방출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영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블랙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을 돌고 있는 가스나 우주먼지가 이 X선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가스가 독특한 파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사선의 영향으로 파괴력이 높은 소용돌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은하 쓰나미라고 불리며 높이가 10광년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은하 쓰나미는 얼마나 큰 위력으로 불운한 행성을 덮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